자, 오늘은 악기상. 드디어 태풍이 다 끝났고요. 기상학의 마지막 파트인 것 같아요. 악기상. 악기상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딱 느낌 왔겠지만 약간 악마할 때 악자 그런 느낌이죠. 악기상, 악한 기상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안 좋은 기상을 악기상이라고 합니다. 뭐 악기상의 종류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 6개를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뭐 뇌우, 집중호우. 뭐 여러분 사실 뭐 느낌 오겠지만 뇌우라는 거는 그 번개 치면서 비 오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집중호우는 막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거. 그리고 우박은 여러분 알죠? 막 얼음덩어리 떨어지는 거. 폭설은 눈 많이 오는 거. 강풍은 바람 세게 부는 거. 황사는 봄에 막 모래먼지 날리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고 경험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배워보는 것 뿐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말했듯이 요거 6개 여러분이 특징을 알면 되는 거고요. 목표는 그 각각의 특징이랑 어떻게 생성되는지 정도를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특징이 중요하겠죠. 자, 먼저 뇌우입니다. 뇌우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막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렇게 구름이 많이 생기는 걸 뇌우라고 하죠. 번개가 막 이렇게 치는 거, 번개가 치는 원리 같은 거는 지구과학 고등학교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뇌우. 어쨌든 막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거를 뇌우라고 합니다. 눈갱해서 죄송합니다. 자, 뇌우의 발달 과정은 이제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되게 강조를 했던 게 있어요. 기상학 할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일단 고기압은 북반구에서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날씨가 맑다고 했고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데,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거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다시 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모여서 상승기류. 자, 공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슬이 맺히면서 구름이 생길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었죠. 근데 공기가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에 막 태양 에너지 때문에 뜨거워지면, 땅이 지표면이 뜨거워지면 위에 공기도 같이 데워지면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뇌우는 주로 태양빛이 쨍쨍 내리칠 때 뜨거운 환경에서 공기가 올라가서 이게 정란운이 막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됐죠? 물론 여러분이 배웠던 그 온대저기압에서 한랭전선에서도 생기기도 하고요. 자, 처음에 뭐 어떤 이유에였던 간에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약간 위로 푸짐한 저군이 생깁니다. 저군. 자, 요걸 우리가 저군 단계라고 하고요. 상승기류에 의해서 생기죠. 그 다음에 막 해서 정란운이 이렇게 발달을 해요. 정란운이 발달을 한 다음에 하강기류도 같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막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 비가 내리면서 같이 쓸려 내려가서 공기가 하강기류가 발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 빗물이 증발을 하면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증발을 하면서 냉각이 돼가지고 무거워져서 더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성숙 단계에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한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성숙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하강기류가 있으면 무조건 고기압인 줄 아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고기압 아니에요. 하강기로 발달한다고 무조건 고기압 아니고 저기압이라고요. 근데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하강기류가 비 때문에 발달을 할 뿐이라는 거.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가 많이 온다는 거. 그게 바로 성숙 단계. 그 다음이 이제 소멸 단계인데요. 이제 하강기류만 남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약한 비가 내리면서 이제 그쵸, 저기압에서 하강기류만 남는다는 얘기는 이제 구름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소멸하는 단계, 요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얘네들 1번, 2번,
3번 요 순서를 섞어 놓고 순서대로 써라 라던가 요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는 꼭꼭꼭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악기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군 단계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나뉜다는 거. 됐죠? 그리고 뇌우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정란운이 발달하여 청동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을 뇌우라고 하고요. 원인은 뭐 아까도 말했듯이 햇빛에 의해서 뜨거워져서 공기가 올라가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랭전선 뒤쪽에서 왜 그 뭐 정란운 저군용구름 생긴다고 했죠. 거기서 발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태풍에서도 발달을 할 수 있고요. 태풍 다 정란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뇌우 말고 그 뒤에 우리가 국지성호, 우박, 폭설 이런 거 막 강풍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게 별개가 아니고 뇌우가 발달을 하면요. 국지성호 같이 나타나고 우박도 나타나고 폭설도 나타나고 이렇게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 따로 완전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집중호우, 국지성호우인데 말했듯이 좁은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막 엄청 흔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드문 현상도 아니에요. 집중호우, 국지성호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여름에 되게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뭐 정말 정말 심한 거의 뭐 보기 굉장히 드문 국지성 호우고요. 저 정도 되면 물을 하늘에서 그냥 뿌리는 거죠. 아무튼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뇌우가 발달하면 집중호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뇌우, 그러니까 정란운이 만약에 발달을 했는데 걔네가 막 바람 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비를 곳곳에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집중호우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막 뇌우가 발달을 했는데 거기 한 곳에 계속 머물면서 비를 퍼부어 내리면 그걸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호우가 주로 한여름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여름에 날씨 쨍쨍인데 뜨거워지니까 공기가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정란운이 만들어지면서 퍼부어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까 배웠던 뇌우, 집중호우 이런 게 막 7월달 장마 끝나고도 8월달에 막 엄청나게 햇볕 쨍쨍이고 할 때 아니 나는 날씨 맑아서 우산 안 갖고 나갔는데 갑자기 막 날씨 흐려지더니 퍼부어서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면 한 곳에 집중해서 내리다 보면 홍수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또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어서요. 우박은 여러분 알다시피 얼음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현상이고요. 진짜 심한 경우에는 막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막 골프공보다 훨씬 큰 이런 우박들이 내리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닌데 이렇게 큰 거는 잘 안 내리는데. 자, 우박 이게 참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진짜 너무 큰 게 아까처럼 큰 게 내리면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통 일어나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그 정란운에 보면은요, 정란운이 이렇게 높게 있잖아요. 그 위쪽에 보면 굉장히 차가운 곳이에요. 굉장히 차가운 곳인데 이런 데가 거기를 보면 이 얼음알갱이도 있고요. 굉장히 차가운 물방울들이 있거든요. 막 영하 10몇 도인데도 안 얼고 얼음 물로 있는 그런 물방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정확히는 몰라도 돼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게 정란운에 있는 이 굉장히 차가운 물방울을 원래는 얼어야 되는데 안 얼어져 있는 물방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행각 물방울 이렇게 부르고요. 관행각 물방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얼음 알갱이를 빙정이라고 합니다. 빙정. 어려운 말로. 자, 근데 보통 빙정이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여러분 여기 그림에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빙정이거든요. 아이스 크리스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관행각 물방울, 그죠? 콜드 드롭렛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게 물 분자가 조금씩 빠져나와 가지고 요로 이렇게 달라붙어요. 요 빙정으로 여기 요 관행각 물방울에 있던 물 분자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왜 달라붙느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 그냥 관행각 물방울에 있는 물 분자가
이 얼음알갱이로 달라붙는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알갱이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언 상태로 내려버리면 그냥 눈이거든요. 그게 눈이에요. 여기 써져 있죠? 스노우 크리스탈. 그러니까 그냥 눈이라고요. 근데 이게 상승기류가 엄청 셀 때는요. 상승기류가 셀 때는 얘가 이렇게 얼음알갱이가 만들어져서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상승기류 때문에 올라가고 이게 떨어지려다 하면서 막 안 떨어지고 계속 여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원래는 이렇게 조그맣게 눈으로 내렸어야 되는 게 뭐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박입니다. 자, 그래서 우박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정란운에서 상승이랑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떨어져 버리면 구름 안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면 그냥 눈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기류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강한 상승기류. 그래서 주로 이제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게 초여름이나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우박은 여름이나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발달을 안 해요. 왜냐면 한여름에는 내리다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한겨울에는 상승기류가 막 그렇게까지 강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을이나 여름 시작할 때 요럴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했듯이 이 관행각 물방울이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물 분자가 관행각 물방울에서 요 빙정으로 이렇게 옮겨 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 근데 보통은 성장한 다음에 떨어져서 그냥 눈이어야 되는데 얘가 막 와리가리 하다 점점 커져서 아예 그냥 얼음덩어리 돼서 떨어지는 게 바로 우박인 거죠.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폭설. 폭설은 눈 엄청 많이 내리는 현상. 뭐 눈 엄청 많이 내리는 거 주로 언제예요? 겨울이죠. 겨울에 폭설이 많아요. 이게 이제 폭설 피해를 입었는데 이 폭설로 인해서 막 군인들이 대민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 예전에 2010몇 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왔거든요. 2014년도인가 그때 양양에서 막 눈이 어떤 데는 막 1.8m 막 이렇게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 군대 있었는데 군대에서 대민 지원 나가서 이렇게 막 그 주민들을 산골짜기 마을에 있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갇혀 있다던가 이런 걸 도와줬던 되게 뿌듯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게 폭설도 뭐 도심이야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치워주고 염화칼슘 뿌려서 없어져서 좀 덜 할 수 있지만 이게 외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심한 경우에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폭설은 말했듯이 그 정란운이 막 엄청 발달을 했을 때 막 눈이 퍼부어 내리는 게 이제 폭설이잖아요. 근데 그 정란운이 발달해서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주로예요, 주로. 그냥 어디서든 발달할 수 있겠지만 겨울에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차고 건조한 공기. 대표적인 게 이제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해야 되죠. 시베리아 고기압이 예를 들면 서해바다를 이렇게 지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가 요 밑에가 뜨거워지면서 그러니까 뜨거워지니까 공기가 막 올라갈 수 있고 구름이 막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도 공급받아요? 따뜻한 수증기까지 공급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정란운이 크게 막 발달을 하는데 그러면서 폭설이 한겨울에 내릴 수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원래는 여기에만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확장을 한다고 했죠. 겨울이 되면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서해 바다를 지나오면서 여기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위성 영상 사진으로 지금 보면은 이게 서해안의 요 부분에 이제 폭설이 내리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구름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폭설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요 사진을 보고 그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요렇게 확장하면서 뭔가 여기 보면 막 쓸려 내린 듯한 구름이 요렇게 막 쓸려 내린 듯하게 형성이 돼 있죠. 이걸 막 구름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서해에 폭설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눈이 내린 현상을 폭설이라 하고요. 요거 알아두세요. 시베리아 고기압이랑 겨울철에 연관이 많다는 거 됐죠? 앞에 거 내용이랑 연관을 지으면 돼요. 강풍
강풍은 뭐 바람 세게 부는 게 강풍이죠. 뭐 이게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이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가 심한 경우도 있고요. 막 다 날아가고 이렇게 굉장히 막 심하죠. 자, 근데 강풍의 원인이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름철이랑 겨울철만 볼게요. 여름철에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겠지만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태풍이죠. 태풍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름에는 그거 말고는 여름에는 막 강풍은 잘 안 불어요. 근데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올 때 강풍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가끔가다 아니 왜 북태평양 고기압은 강풍 안 일어나느냐 하는데 그것도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겨울철에 바람이 강한 이유가 뭐 여기 대기 대순환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뭐 이제 온도 차이가 또 심하면은 바람이 굉장히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강풍은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10m/s 이상의 바람을 강풍이라고 보통 이게 정의를 하고요. 여름에는 태풍, 그리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황사인데요. 황사는 모래먼지가 이렇게 막 날려서 뿌옇게 되는 현상. 아우, 막 봄마다 말썽이죠. 그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자, 황사 발원지. 여기 보면은 황사의 발원지는요, 여러분이 중국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도 굉장히 많이 날라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뭐 이런 데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도 이쪽 60도랑 30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 편서풍을 타고서 모래먼지가 이렇게 날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날라올 때 여러분 그냥 요 땅 근처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날라온 경우가 많냐면 여기에서 사막에서 저기압이 형성돼서 상승기류를 타고 모래먼지가 저기 위쪽 굉장히 상층까지 날아간 다음에 그 위쪽에서 이렇게 막 옮겨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기압이 발달했을 때 하강기류를 타고 이렇게 내려앉는 경우에 황사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황사는 뭐 특징이 일단 요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경험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봄에 많이 발생하냐면 일단 여름에는 여름이나 뭐 가을 이럴 때는 식물이 너무 많아요. 초목이 많아서 식물이 자라있기 때문에 모래가 잘 안 날리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땅이 얼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날려요. 그래서 봄에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이랑 몽골의 사막에서 날라온다는 거, 그리고 편서풍 타고 온다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요거 사막의 저기압 상승기류, 그죠? 여기서 저기압 상승기류 타고서 위쪽에서 날라오다가 우리나라 여기에서 고기압 발달했을 때 하강기류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다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걸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죠? 뇌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뇌우는 뭐 거의 별표 3개죠.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 그럼 오늘 또 중요한 말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뇌우는 성숙 단계에서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동시에 발달하며 가장 많은 비가 내린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드디어 바다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기상 다 끝났어요. 구름 뭐 이런 거 끝났고 바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또 재밌게 배워봅시다. 자, 고생 많았어요.